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수장 최상목 탄핵이 혹시 경제 불안정성을 부를 거다라고 하는 일부 비판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3년 동안 각종 경제 지표가 굉장히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IMF 때보다 더 심하다라고 하는 게 정설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경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예, 대통령실의 경제수석 최상목이 했죠. 지금 우리 내각의 기재부 장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최상목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최상목을 탄핵하게 되면 나라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소신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다,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 있는데, 헌법 위배 사항도 너무 많고 내란 동조를 뛰어넘어서 헌법 위배 사항이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기재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좋을 것인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경제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그 씨감자를 살펴보니까 썩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자 가마니에서 썩은 감자를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기재부 장관이기 때문에 경제를 생각해서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헌법 위배죄에 대한 탄핵 당연히 요구되고요. 경제 순항으로서도 무능력이 입증된 썩은 감자는 가만히해서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쯤 되면 최상목 탄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한데요. 이유를 말하자면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것만 골라보자면 총 5가지 사유가 탄핵 이유인데요. 이러고도 이 자를 탄핵 안 한다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꼴인 거죠. 사유 첫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 무시입니다. 헌재는 이미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그런데도 최상목은 여전히 임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곧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부정하는 행위인데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국회의 권한을 짓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대표기관인데요. 국회가 의결한 내란 상설 특검법을 최상목이 거부하고 있는데, 이건 입법부를 행정부 아래 두겠다는 오만한 태도가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세 번째, 12.3 내란 사태의 공범이라는 점입니다. 12.3 계엄 사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였고 최상목은 그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게 아니라면 이런 사람을 권력에서 끌어내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네 번째,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상목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재단을 설립해 적극 가담했던 인물인데요.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이었던 사람이 지금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둬야 합니까? 당시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인물이 지금도 권력 핵심에 있는 걸 국민이 용납해야 되는 걸까요? 다섯 번째, 윤석열 정부의 헌정 파괴를 방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사법부,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윤석열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답은 뻔합니다. 최상목 탄핵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인 건데요. 지금 탄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걸 두고 봐야 할 겁니다. 국민이 뽑지 않은 관료가 헌법을 짓밟고 국회를 무시하는데, 이걸 그냥 놔둔다면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데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법을 지키고 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최상목 탄핵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공수장님, 네. 지금 공수처에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죠. 네. 그동안 최상목 대행은 법률안 9건, 그중에서 내란 특검법 2개,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했어요. 이승만 정권에서는 10년 동안 45건 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3년도 안 됐는데 우리가 40건을 거부했고, 최상목 대행은 특검법 4건을 포함해서 무려 9건을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더군다나 12월 31일 날 정계선 조한창만 임명하고 마은영을 임명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타령을 하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저는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제도 취지에 맞는다 이렇게 거부하는 걸 보고 과연 왜 그럴까?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고 내란 대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공수처장님 아세요? 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이 내란 대행이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정권 출범 후에 인수위 경제분과 간사,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또 2023년 12월 달에 기재부 장관, 이것으로 과연 대통령을 대응하지 않고 내란 대행이라는 말을 들을까 의심이 품었는데, 과거에 말이죠. 제가 최상목 대행이 관련된 그 미르대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2015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하고 특검하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 혹시 수사한 거 알고 계십니까? 미르재단 사건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안종범 경제수석이 몇 년을 받았냐면 징역 4년으로 확정됐습니다. 2020년에 확정이 됐는데 그때 최상목 씨 관련 공소장 또 박근혜 판결문 그리고 이재용 판결문을 봐보니까 과연 이게 여기에 원인이 있구나. 당시 이재용 판결문을 보면요.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서 일주일 동안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회의를 주재했고 아직까지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기업이 있냐 하면서 누군데 아직도 안 내냐 그 명단을 달라 화를 내기도 했다라고 했고, 이 안종범 사건을 보면 판결을 보면 미르재단의 최초 출연 대상 기업 지정 및 출연 대상 기업 추가, 출연금 규모의 증액 및 그에 대한 출연 대상 기업의 추가 등은 모두 안종범, 최상목 등 청와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돼 있어요. 일주일 만에 무려 486억을 걷습니다. 예? K스포츠까지 합치면 760억 원이에요. 저는 안종범이 주범으로 구속기도 했지만 저는 최상목은 주범과 못지않은 대등한 지위가 있다고 봐요. 이게 공범을 넘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486억 공갈죄를 저지른 겁니다. 안종범 판결문에 보면 486억 원을 강요하고 직권남용했다고 돼 있어요. 자, 차장님, 네. 공직자가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르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위원님 그 말씀 경청하겠고요. 저희들 지금 수사처에 공수처에 그 고발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고 지금 알겠습니다.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예.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예. 당시 수사팀장이 특검 수사팀장이 윤석열이고 박근혜를 기소할 때 그래서 중앙지검사장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안종범을 봐준 겁니다. 이 최상목을 봐준 겁니다. 그 덕분에 이 최상목은 수사를 안 받고 재판도 안 받았고 그 후에 살아나와서 윤석열 정권의 경제수석 비서관이 됐고 박근혜 정권에서 그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상목이 이 486억을 강요보금하고 이렇게 뜯어갔으면서도 지금까지 재판을 안 받고 있어요. 저희가 공수처에서 직권으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범죄자가 내란 대행이라는 판결을 듣지 않도록 대통령 대행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예.